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중국 파견된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 비트코인 투자 열풍. 북무역 일꾼들 중 서안경 몰카 수천 개 주문 어디에 쓰려고? 북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에 최대 2,000명 인력 투입 계획. 러시아 김정은 올해 방러 준비. 외무장관은 평양행 예정. 북관광객 가이드라인 제시. 동엽시 현지인 촬영 불가.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중국 파견된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 비트코인 투자 열풍. 중국에 파견된 북한 무역일꾼들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무역일꾼들 사이에서 가상화폐는 개인 자산을 은밀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북한 무역일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 무역일꾼들은 한 번에 적게는 5천 위안에서 많게는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형 무역회사에서 1년에 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하는 일부 무역일꾼들의 경우 8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산 광물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전자제품 또는 설비 기계를 북한으로 반입시키는 일을 하는 무역일꾼들은 최소 수십만 달러의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의 몫으로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난 2021년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불법화하고 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인터넷망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많은 중국인들은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일꾼들도 VPN이 깔린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북한 무역일꾼들은 중국인 대방들에게 VPN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구해줄 것과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자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개자를 통해 초기에 가상화폐 계좌를 열고 이후에는 북한 무역일꾼들이 직접 가상화폐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북한 무역일꾼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개인 자산을 가상화폐로 보유하면 북한 당국의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는 경우 당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자산 압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자산을 보유하면 본국에서 급작스럽게 소환 명령이 떨어지거나 당국에 의해 자산을 압수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가상화폐는 당국에 의해 추적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비트코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무역 대표들은 돈을 가장 안전한 곳에 넣어뒀다는 말을 한다며 북한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려 하기보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무역일꾼들 중 서안경 몰카 수천 개 주문 어디에 쓰려고? 북한 무역일꾼들이 최근 중국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북한 보위기관의 검열 단속 활동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 무역부문에 정통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바에 따르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은 이달 초 안경형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수천 개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전자기기 도매상가를 돌아다니며 직접 안경형 몰카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경형 몰카는 뿔테 모양의 안경다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직접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아도 은밀하게 현장을 촬영할 수 있고 녹음도 가능합니다. 북한 무역일꾼들은 이 같은 안경형 몰카를 중국 광저우시에서 하나에 800위안가량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중국 다른 지역에 있는 일반 전자기기 매장에서 안경형 몰카를 구매한다면 하나에 1000위안이 훌쩍 넘지만 전자기기 매장이 밀집한 광저우 도매상가에서는 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무역일꾼들은 이렇게 사들인 안경형 몰카를 지린성으로 운송한 뒤 창바이에서 북한 양강도 해산을 통해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경형 몰카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운송비가 많이 들더라도 창바이 해산 비공식 무역 루트를 통해 북한에 반입시켜야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한편 이렇게 중국에서 반입된 안경형 몰카는 전량 평양으로 운송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안경 몰카를 주문한 기관은 국가보위성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에서 국가보위성만큼 권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아무리 밀수로 들여간다고 해도 안경몰카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반입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이 밀수와 유통 과정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안경형 몰카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보위성은 위장검열, 잠입수사 등 다양한 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일꾼들에게 안경형 몰카 수입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식통은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일꾼들은 앞으로 몇 차례에 더 안경 몰카를 조선에 반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북,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에 최대 2,000명 인력 투입 계획.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기대감이 상승하며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점령지의 재건 사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재건 사업을 위한 노동력 기술자 선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 재건 사업에 약 1,000명에서 2,000명의 인력을 선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숙련된 건설 노동자 및 기술자를 배치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송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준비 작업은 노동성, 국방성 등의 대외 건설 관련 부서와 국가보위성 등 보위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파견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는데 일단 군인보다는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건설 노동자와 기술 인력이 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가보위성을 중심으로는 대상자 사상 교육 내용 점검과 더불어 파견 이후 노동자 관리 방안까지 러시아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북 등 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까지 세부 조율 중이라는 뜻입니다. 소식통은 러시아 측과는 여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상태라면서 협상을 통해 노동자 파견 규모와 조건, 보상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러시아 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받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지난해 1월 파견된 북한 인력이 돈바스 지역에서 주택, 학교, 상가 등 건물은 물론 도로 작업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파견에 관한 대내외적 악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종전이나 정전 협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소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오히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을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선제적 조치를 감행하면서 러시아 점령지 재건 사업의 우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소식통은 국제적 시선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정전 협정 체결 후 투입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노동자를 배치하겠다는 계획 아래 신체 검사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재건 사업 참여를 낙후한 경제 상황을 다소 해소해줄 만한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력 제공 대가로 식량, 원유, 공업 원자재 등 물자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재건 사업 참여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외교관계 설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는 이번 재건 사업 참여를 전략적 외교관계와 형제국가를 돕는 지원 사업으로 대외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대로 제재를 가했다는 측면에서 재건은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 김정은 올해 방러 준비, 외무장관은 평양행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러시아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 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다며 현재 방문 내용, 시기, 프로그램에 관해 협상 중이며 합의가 되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며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해 북러 정상회담 시기가 조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올해 평양 방문도 준비되고 있다며 북한 친구들과 전략적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화는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가야 하고 올해는 라브로프의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스크바에 방문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모두 극동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2023년 러시아 극동, 2024년 평양을 이어 3년 연속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겁니다. 북러 협력 확대 외에도 우크라이나 상황과 이를 둘러싸고 개선되는 미-러 관계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관광객 가이드라인 제시, 동의 없이 현지인 촬영 불가. 북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28일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투어스 홈페이지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주의사항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고려투어스는 5년 만에 평양 마라톤의 귀환을 준비하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북한을 경험하고 기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문제없는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진과 영상 촬영과 관련해 절대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촬영해서는 안 되고 특히 현지인을 촬영할 때는 항상 가이드와 현지인에게 먼저 촬영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려투어스는 자신이나 가이드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와 외장 마이크, 대규모 녹음기 등 촬영 장비에 대한 주의 사항도 제시됐습니다. 고려투어스는 150mm 이상의 렌즈 등 대형 카메라는 북한 내에서 주의를 끌 수 있다며 되도록 고프로 등 콤팩트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론의 경우 반입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히 사용에 대해 묻는 것만으로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고려투어스는 또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주제라면서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 조롱, 왜곡, 무시하는 내용은 지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에 대한 장난을 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당신과 당신의 그룹 그리고 현지 가이드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고 법과 관습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 구금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주의 사항이 제시된 것은 북한이 지난달 외국인의 나선 관광을 재개한 이후 북한의 내부 정보가 여행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방단체 관광객의 나선 경제특구 관광을 지난달 말 허용했지만 며칠 만에 이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관광 중단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관광을 다녀온 서방 관광객들이 SNS에 사진과 함께 자세한 후기를 게시하면서 북한 내부 사정이 외부에 고스란히 알려지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당장 오는 4월 6일 열리는 평양국제 마라톤에서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본 뒤 외국인 관광을 차츰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에는 원산 갈마해안지구 개장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